안녕하십니까, 박진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도 남해 동부권 갯바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남해 동부권의 수문장이죠. 욕지도 부속섬인 노군도라는 갯바위에서 오늘 또 오낚시로 감성돔 낚시 이야기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군도, 욕지도 남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부속섬입니다. 욕지도 주변에는 유명한 부속섬들이 많죠. 그 때문에 가려져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 섬인데요. 하지만 여밭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초등 시즌에는 저력을 발휘하는 곳이랍니다. 오늘 낚시는 겨울철 감성돔 낚시의 정석이죠. 주의보 뒤끝의 여밭을 노려라. 오늘은 시작부터 제가 가진 배가 좋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채널 고정 함께 하시죠. 야, 날씨가 정말 추워졌네요. 사실 오늘 새벽 낚시를 준비하다가 도저히 새벽에 갯바위로 날 엄두가 안 났습니다. 지난 시간들과 함께 오늘 또 낮 시간에 출조해서 해질녘까지 이어지는 오후 낚시가 될 텐데요. 오히려 물때도 남해 동부권 세물 네물 넘어가면 오후에 초들물이 시작되죠. 이렇게 저수온기 때는 물때로만 본다면 썰물보다는 들물때 좋은 조항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 전 내릴 때만 해도 낚시를 할 만한 바람이었었는데 채비를 마치고 커피 한 잔 먹고 나니까 이게 낚시를 할까 싶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금 먼 바다는 하얗게 피고 있는데 글쎄요, 물색깔도 좋고 적당한 조류도 흘러주고 여밭 포인트에서의 이 맛을 바람 때문에 놓치고 포인트를 이동할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바람과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현장에서 바람과 싸워보겠다는 말을 했는데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날의 바람은 싸울 수 있는 수준의 바람이 아니고 피해야 되는 바람이었습니다. 갯바위에 내리고 채비를 하는 순간까지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바람이었기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만약에 배가 가까이 있었다면 포인트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낚시는 시간이 짧고 또 첫 고기가 빨리 나오면서 저는 이날 싸울 수 없는 바람이라면 극복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낚시를 하는 이곳 노군도 아주 옛날에 저도 한번 저 높은 자리에 내렸던 기억이 있는 그런 곳이네요. 섬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여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좀 큰 그런 곳입니다. 욕지도 주변에는 아주 유명한 부족섬들이 많죠. 비상도, 사이섬, 납도, 또 노대도, 그리고 초도까지 그런 섬들에 가려서 어떻게 보면 이곳 욕지도권을 자주 찾는 분들도 노군도가 어디 있지 하고 생소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몇 번 캐스팅을 해보니까 낚시 여건은 좋습니다. 아주 복잡한 여밭을 있고 4에서 6m 정도 조류 소통도 아주 원활하게 흐르고 있고요. 자, 오늘 이 바람만 계속 불지 않는다면 글쎄요, 시간이 가면서 중들물을 지나면서 이 해질녘으로 갈수록 두세 마리, 한두 마리, 마리수는 많지 않더라도 씨알 좋은 감성돔이 물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지난 낚시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가진 패라고 한다면 아마 물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3일 정도 계속 주의보 상이라서 낚시를 못 했는데요. 그 덕분에 이곳 남해 동부권은 아주 맑은 물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뽀얗게 금방이라도 감성돔이 가까이 붙을 것 같은 그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진 패는 물색, 그리고 이놈 감성돔이 가진 패는 강한 바람입니다. 누구 패가 좋은지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가진 폐 중에서 가장 좋은 패는 단연 물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서남해는 각각의 바다 환경에 대한 특색이 있죠. 남해 동부권의 대표적인 특색이라고 한다면 청정해역이라는 맑은 물색입니다. 그 맑은 물색 때문에 통영과 거제로 연결되는 바다는 국립공원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겠지만 낚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해 서부권보다는 감성돔 낚시가 까다로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주의보 뒤끝에 찾아오는 적당히 탁한 물색은 감성돔의 활성도를 높이는 기폭제가 되어주면서
일시적으로 갯바위 가까이 감성돔들을 붙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은 낚시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여러 가지의 패들 중에서 좋은 채비나 좋은 밑밥보다도 우선하는 패는 물색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낚시 자체를 어렵게 하는 강한 바람이라는 무시무시한 패를 가지고 있죠. 오늘 낚시의 성패는 제가 이 바람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가려질 것입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채비와 장비, 아주 부드러운 1호 낚싯대를 잡았고요. 3000번 릴에 원줄을 한 단계 또 낮췄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2호 원줄로 금방 교체를 했습니다. 수심은 얕지만 일단 빗질을 제로줄만 가지고 목줄만 가지고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강한 바람에 빗질을 잡았고, 빗지 밑에는 채비가 밀리는 것을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X핀을, 아주 큰 사이즈의 X핀을 잡았습니다. 조류 흐름을 어느 정도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목줄 약 4m에는 B지지만 B봉돌 하나와 찌가 거의 물속에 잠기도록 지호한 봉돌을 같이 몰렸는데요. 이 채비로 오늘은 캐스팅 이후에 찌가 조금 잠기더라도, 찌를 보지 않더라도 찌가 안 보일 정도로 들어가면 줄을 당겨서 약간 뽑아 올려서 다시 한번 찌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를 전유동 형태의 장기일질 채비로서 한 4, 5m 그리고 6m권까지의 수심을 공략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채비 구성 중 첫 번째는 찌가 물 밖으로 많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거기에 더해서 찌 자체가 물속에 채비가 정렬되고 나서부터는 천천히 잠기도록, 잠길만 하면 뽑아 올리고, 잠길만 하면 뽑아 올리고, 수심이 깊은 포인트라면 잠긴 상태로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둬야 되겠지만, 이런 포인트는 1m 이상은 잠기지 않도록 하면서 4m의 목줄을 물 속에서 유용하는 그런 채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강한 날 채비 자체를 잠길지 채비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물 속에서 채비가 전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류를 탈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외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도 너무 강하다면 밖으로 나와 있는 원줄이 받는 영향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채비를 어렵게 만들죠. 자, 지금 상황까지는 제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바람이 더 이상 거세지지만 않기를 바라면서 좋은 물색을 타고 들어오는 감성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색을 제외하면 나머지 낚시 조건이 좋지 않죠. 강한 바람과 얕은 수심, 그리고 엄청난 개체수의 학꽁치들까지 채비 내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현장에서의 채비 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물조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주 약하게 흐르고 있죠. 이 정도의 강한 바람이 조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불게 되면 원줄과 함께 채비 전체가 바람의 영향으로 조류를 타지 못하고 오히려 바람의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림과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밑밥은 조류를 타고 흐르고, 반대로 채비는 바람에 밀려나가면서 낚시의 확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람을 이기고자 4m의 얕은 수심이지만 1호나 1.5호 같은 무거운 반유동 채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채비의 무게를 높인다고 하여 이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비의 무게를 아무리 높이더라도 반유동 채비가 일단 매듭이 닿게 되면 그림과 같이 채비 유동이 멈추는 상황이 되죠. 어쩔 수 없이 채비 전체는 물 위에 떠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 밀리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채비와 그 운용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찌는 비조법지를 선택했고, 수중 아이템은 가장 큰 사이즈의 3L X핀을 사용하고 목줄은 4m로 구성하였습니다.
매우 간단한 채비 구성이지만 꾼이 원하는 컨트롤을 모두 실행할 수 있는 스펙이기도 하죠. 빌지 낚시에서의 간결한 채비 구성은 평생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죠. 찌 위로는 면사 매듭이 적용되어 있으면서도 방구슬은 보이지 않죠. 제가 사용하는 찌는 찌 속에 하단부에서 매듭이 걸리는 기능이 있기에 방구슬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핀의 봉돌 에리어에 B봉돌 한 개를 물리고 목줄이 중간쯤에 다시 B봉돌 한 개를 더 물린 채비의 구성입니다. 채비 전체의 무게가 B봉돌 2개로 구성된 것이죠. 지금 저의 채비 구성은 그림과 같이 매듭이 찌에 닿으면서 채비 정렬이 되면 아주 서서히 찌가 수면 아래로 잠겨들게 되는 채비의 구성입니다. 이 채비의 운용 방법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본다면 그림과 같이 캐스팅 이후에 이렇게 매듭이 찌에 닿게 되고 채비가 정렬되면 찌는 서서히 잠겨들고 또 잠겨드는 찌를 제가 살짝 당겨주면 이렇게 매듭이 빠져나오면서 다시 찌는 수면 가까이 살짝 떠오르고 또 다시 매듭이 닿으면 유사한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채비 전체를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 밖에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채비가 밀리지 않고 미세한 조류를 타고 밑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원줄의 조작으로 물 위에 떠있는 원줄은 그림과 같이 낚싯대를 물속으로 쑥 넣어서 일시적으로 샥 당겨주면 채비 전체가 물속에 잠겨서 조류를 타는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어떠한 바람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채비 운용의 결과는 대부분 감성돔의 어신으로 답을 얻게 됩니다. 자, 또 들어오죠. 으쌰. 어우, 좋아. 감성돔이야. 샤. 샤. 야, 생각보다 빨리 첫 입질이 났네요. 낚시한 지가 1시간 정도, 밑밥이 들어가고 1시간 정도 됐는데, 일단 바람만 이길 수 있으면 몇 마리의 감성돔은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4, 5cm 되는 감성돔입니다. 생각보다 입질이 빨리 닿네요. 뭐 손님 고기일 수도 있으니까 마리수로 이어질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감성돔의 입질이 붙었습니다. 중치급의 감성돔이었는데요. 감성돔의 계절에 35에서 40cm급의 감성돔이 낚이면 가까운 곳에 몇 마리 더 있다는 확신이 생기죠. 조물새까지 보이는 오늘 같은 날은 더욱 그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자, 금방 연속해서 입질이 닿는데요. 이런 경우는 마리수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죠. 자, 감성돔이 분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40cm를 분명 넘는 시간인데 조금만 더. 그렇지. 바람만 조금 잦아들면 오늘 마리수를 볼 수 있는, 이야, 좋아. 좋은 시간이네. 자, 이번에는 40cm를 좀 넘기네요. 45cm에 가까운 감성돔입니다. 자, 마리수의 확률이 높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현장에서의 바람은 촬영만 아니면 낚싯대를 접어야 되는 바람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점점 강해지는 이 바람이 멈출 것 같은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영화의 명대사가 기억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 말을 낚시에 적용한다면 조류는 계산하는 것이고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딱 맞겠죠. 낚싯대를 2번 때까지 깊숙이 물속에 넣어서 상황 극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극복의 대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입질입니다. 그렇죠. 살포시 잠겼다가 뒷줄을 싹 잡을 때 가져가는 그런 입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시알이네요. 샤. 샤. 자, 이번에도 약 35cm 되는 감성돔입니다. 자, 3마리째인데요. 시간은 아직 충분하니까 계속해서 몇 마리까지 나올 수 있는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물색이 이긴다! 하하하, 제가 소리를 한번 질렀네요. 바람에게 짜장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연속해서 3마리째 감성돔이 모습을 보입니다만 너무 힘든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입질이 닿고 다음 캐스팅에서 연달아 입질을 받았습니다. 낚시를 시작할 때 오늘 제가 가진 배는 물색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상대가 가진 배는 낚싯대도 들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입니다. 자, 바람은 제가 채비로서 지금 어느 정도 이기고 있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원하는 채비 운용을 초리대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찌까지 장길치 채비로 강한 바람을 낚싯대 끝부터 찌까지 바늘까지 전 채비가 물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7, 80%는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이기는 거는 제가 이길 수 있으니까요. 자, 연달아서 두 번의 입질을 받았는데 이번 캐스팅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갔고 약 5m권에서 제 바늘이 4m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으로 낚싯대가 물속에 들어가서 채비 전체가 자, 또 서서히 잠겨들죠. 저거는 입질이 아니고 제가 채비를 그렇게 맞춰놨죠. 매듭이 닫고 났을 때는 장길 채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대로 연결된다면 오늘 제가 가진 배, 이 물색의 영향으로 이제 3시 반, 4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일찍 입질이 닿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욕심을 좀 부린다면 CR까지 만족스러운 그런 조과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또 미세하게 찍어 잠기는데요. 조금 더 아니죠. 지가 보일랑 말랑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다가 안 보일 정도에 제가 채비를 당겨서 살짝 올려주고 다시 들어갔다가 안 보일 정도에 올려주고 자, 또 들어옵니다. 미세하게 잠기는 것과 잠긴 상태에서 지가 빠르게 들어가서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잡어가 싹 없어지면서 감성돔이 연달아 입질을 했는데 다시 잡어가 조금 붙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감성돔 낚시에서 바람을 피하기는 쉽지 않죠. 출조해서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나 혹은 전날 조항이 좋았다고 가이드께서 권해주시는 포인트에 내리려고 하는데 너무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면 저는 피하는 게 좋다고 권해드립니다. A급 포인트에서 힘든 환경의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B급 포인트에서 본인의 능력을 100% 구사할 수 있는 것이 낚시 실력을 높이고 또 즐겁고 재미있는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낚시는 대상어와의 투쟁이 아니고 자연 속 대상어와 함께 즐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필히 우선되어야 합니다. 갯바위 끝에 서 있다가 한 단계 뒤로 올라서죠. 들물이 제법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들물로 갈수록 바람은 더 거세집니다.
몸도 가누기 힘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우, 체력이 버겁습니다. 쉬어가야겠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3마리 입질이 연달아 들어오고 1시간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네요. 지금 4시 반, 5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한 1시간 정도 낚시 시간이 있는데요. 어차피 제가 노렸던 시간은 지금부터 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철수 전에 1시간이죠. 뭐 한 30에서 40cm급의 3마리. 해질녘에는 마리수보다는 한두 마리를 걸더라도 씨알 좋은 감성돔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조류가 바람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조류가 기분 좋은 조류가 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멈춘 상황입니다. 조류와 바람이 반대로 가지만 채비 운용만 잘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가는 조류가 바늘 선행을 시킬 수 있고 채비를 아주 이쁘게 갈 수 있게 운영할 수가 있죠. 조류가 서면서 잡어의 입질이 많아지고 감성돔은 빠지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요, 잠시 쉬다가 좀 추스려서 1시간 동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체력을 보충합니다.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고 남은 낚시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낚시 자리 뒤로는 욕지도라는 거대한 섬이 버티고 서 있기에 북서풍의 바람은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너울이 생길 포인트는 아니었는데요. 점점 거센 바람에 중들물 시간까지 맞물리면서 이제는 너울 파도까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휴식이 끝나고 남은 시간 다시 낚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노군도에서의 뜨거운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 또 들어오죠. 자, 또 입질인데요. 이건 좋은 샷입니다. 샷. 낚이는 시야마다 점점 샷이 커지고 있죠. 조금만 더. 자, 조금 더 좋은 샷이네요. 5마리째입니다. 여러 씨알의 감성돔을 났네. 오늘 영화 제목에서 이런 말을 했죠.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다.